건국 2달 만에 터진 군 반란. 정부가 세워진 지 2달. 전라남도 여수의 군부대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장교 22명을 포함해 같은 부대 동료 40여 명이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인근 도시 순천까지 넘어갔고 일주일도 안 돼 전라남도 6개 군이 반란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대체 어떻게 국군 부대 하나가 국가를 뒤흔드는 반란의 주체가 됐을까요? 그 답은 2년 전 군대가 갓 만들어지던 시점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이긴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의 뿌리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남로당은 이 군대에 조직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5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의 검거망이 좁혀오자 많은 남로당원들이 국방경비대를 정치적 피난처로 택했습니다. 당시 국방경비대는 신원조사나 사상 검증 없이 신체 검사와 면접만으로 병력을 충원했기 때문입니다. 남로당은 지연, 혈연, 학연을 총동원해 장교와 사병을 가리지 않고 군 조직의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내무반에서 공산주의 학습과 토론이 벌어지고 장교가 사병을 인솔해 공산당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군과 경찰의 관계도 이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미군 군복과 미제 무기로 무장했지만 국방경비대는 일본군 복장에 일제 소총으로 무장한 처지였습니다. 군은 경찰을 무시했고 경찰은 친일 경력이 많은 군 병사들을 깔보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이 갈등은 1947년 6월 1일 전남 영암에서 실제 무력 충돌로 폭발했습니다. 국방경비대 광주 사연대 일대대와 영암경찰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연대 병력 300여 명이 부대를 이탈해 영암경찰서에 총격을 가했고 경찰은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맞섰습니다. 이 충돌로 사연대 병사 6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군경 갈등은 전남 지역에서 더욱 깊어졌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군에 숨어든 남로당 세력은 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8년 5월 4일 여수의 14연대가 창설됩니다. 영암 사건을 일으켰던 광주 사연대 일대대가 14연대의 모체가 됐습니다. 훗날 반란을 주도하게 되는 지창수 상사,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는 모두 사연대에서 14연대로 소속을 옮긴 인물들이었습니다. 지창수 상사는 14연대 인사과 선임하사로 병력 모집과 배치를 장악하며 부대 내 남로당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김지회 중위는 육사 3기 출신으로 대전차포 중대장을 맡으며 밤마다 병사들에게 공산주의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홍순석 중위 역시 육사 3기 출신으로 순천 파견대장을 맡아 남로당 세포 조직 확장에 힘썼습니다. 이들의 활동으로 14연대는 국군 부대 중 좌익 세력이 가장 깊이 뿌리내린 곳이 됐습니다. 1948년 10월 초 남로당 측에서는 이미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돼 있다는 보고가 평양에 전달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 마침내 비극의 총성이 울립니다. 그날 저녁 장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창수는 병사들을 연병장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는 경찰 타도를 외치며 병력을 선동했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즉각 진압됐습니다. 대다수 병사들이 이 선동에 동조했습니다. 병기고와 탄약고를 장악한 반란 세력은 그날 밤 안으로 여수 시내를 장악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병력 일부가 열차를 이용해 순천으로 이동했고 그곳에 파견돼 있던 홍순석 휘하 병력이 합류하면서 순천마저 반란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세력을 키운 반란군은 이후 며칠 사이 벌교, 보성, 고흥, 광양, 구례, 곡성 등 전라남도 동부 6개 군까지 장악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부는 10월 21일 여수와 순천 일대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송호성 준장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진압작전에 나섰습니다.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 등 각지에서 동원된 11개 대대 병력이 진압에 투입됐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정부는 강경한 방침을 택했습니다. 진압군은 10월 23일 순천을 되찾았고
이어 여수 탈환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반란군 주력은 김지회와 홍순석의 인솔에 따라 지리산으로 퇴각해 게릴라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반란군에 의해 경찰과 우익인사 등 약 150명이 살해됐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 인명 피해는 최소 수천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지리산으로 들어간 반란군 주동자들의 운명도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지창수는 진압 초기 단계에서 사망했고 김지회와 홍순석은 이듬해인 1949년 4월 국군의 추격을 피해 도피하던 끝에 사살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군 내부 좌익 세력을 색출하는 대규모 숙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14연대라는 부대 명칭 자체가 폐지되면서 국군 편제에서 숫자 4가 들어가는 독립부대명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건국 2달 만에 일어난 이 반란은 신생 대한민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허술했던 입대 절차와 군경 갈등, 그리고 조직적인 침투 공작이 맞물리며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갈등은 갈등을 낳는 것 같네요. 현재 빛나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아픔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엔 정말 끔찍했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